자, 페이지요. 26페이지요. 법률행위의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요, 법률행위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게 한번 보셔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갖추면 여기서 효력 요건을 보죠. 이 효력 요건에 보면요, 여기서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일반적에서 당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사 표시가 있잖아요. 이 의사 표시에서 뭐가 나온다? 착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럼 제한 능력자는 모두 세 가지. 뭐가 있다? 미성년자. 또 그 다음에요, 피성년 후견인. 그럼 피성년 후견이라고 피한정 후견이라고 누가 좀 더 심하다고 그랬죠? 피성년. 알겠죠? 피성년 후견이. 그럼요, 이 세 가지하고요, 이 세 가지. 사기하고 강박은 별개니까요. 착오하고. 여기 이렇게 6가지면 우리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취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무조건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요,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얘기하잖아요. 자기네끼리요. 야, 너 그런 일 있었어? 걔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 그럼 그거 취소해버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취소는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 6가지만 뭘 한다? 취소해.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물론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혼의 취소, 혼인의 취소, 법인 설립의 취소,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취소는 딱 6가지 뿐이에요. 이 6가지. 아시겠죠? 그럼 취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요,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언제 체결했다?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이 갑이요 17살짜리인 거예요. 17살짜리가요 을하고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얘가 몇 살이냐 하는 것을 절대로 묻지 않는 거예요. 몇 살인 거 물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요, 언제요? 그러니까 2월 1일 날 17살짜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여기 효력이 와가지고, 효력이 와가지고 뭘 한다? 야, 걔 그때 몇 살이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걔 계약할 때 17살이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17살짜리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성립이잖아요. 성립. 이것을 항상 키워드가 성립 당시의 하자다. 이렇게 성립 당시 하자. 제한 능력자 이 말이죠. 성립할 당시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을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봐봐. 이 사람이 지금 피성년이 후견이잖아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멀쩡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마시고 뒷걸음치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피성년이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멀쩡했잖아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면 그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그건 안 돼.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피한정 후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다?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이제 또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취소는요, 모든 법률 행위예요. 모든 법률 행위를 취소해요. 모든. 그래서 법률이 뭐가 있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래서 이 단독, 계약, 합동행위 기억나죠? 합동행위는 뭐가 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있죠? 단독행위는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겠죠. 이런 것들을 이러한 이유로 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행위는 취소한다 안 한다? 안 돼. 법률행위를 취소해. 그런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죠?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법률이 뭘 얘기한다? 계약을 주로 얘기해야 돼. 계약이 가장 기본이니까요. 법률행위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먼저 취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어야 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상이었는데 체결하고 나서 피성년이 됐다. 그건 안 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취소는 아까 무효하고 비교했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그런데 취소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 17살짜리죠? 이 17살짜리 계약도 유효가 돼. 이게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에요. 17살짜리가 계약을 체결했죠? 유효가 돼. 언제까지 유효다? 취소하기 전까지. 만약에 취소를 안 하면 계속 유효가 돼.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것을 무슨 무효라고 한다? 소급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무효? 소급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요, 이것은 이제 법률행위를 얘기하고, 그럼 취소는 뭐냐면 먼저 취소권자가 있어요. 취소권자 140조. 그러면 취소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취소권자는 뭐죠? 먼저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피한정 후견인. 이러면요, 감정평가사나 노무사나 이런 시험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이 세 가지만 강의를 하는데요, 1시간이 훌쩍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건 필요 없어. 우리는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런데 특히 이 미성년자의 경우는요,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그럼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취소는 못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다? 없이? 그때만 취소를 해. 그래서 항상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뭐라고 항상 나오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말이 꼭 나와. 알겠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무조건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만 취소하고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는 취소를 못한다고요. 아시겠죠? 유효가 돼요. 유효. 취소.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취소를 못해. 그 말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피성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취소해. 피한정은요, 원칙적으로 피한정은 취소를 못해요. 말만 제한능력자에 취소를 못하고, 피한정은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한정 후견인,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선고를 할 때, 결정을 판단할 때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 심판 결정서에다 써. 이것은 동의를 얻어라. 그러면 그것만 동의를 받아야 돼. 그것을 동의를 받지 않고 하면 그것만 취소를 해. 그러니까요, 이 피한정은 복잡해 약간. 그러니까 절대로 동의니 뭐니 이런 말이 나오지 못해. 여기는 동의가 있어 취소하고, 여기는 동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등기부의 내용으로 확인이 돼야 돼. 그냥 이 두 가지는 동의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시험에서. 알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미성년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차고를 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이렇게. 알겠죠? 이 사람들이 취소하죠. 그 다음에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다?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누구냐?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있겠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피자만 빼면 돼. 법정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 피한정은 피만 빼면 돼. 한정 후견인. 그게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고, 여기는요, 우리는 임의 대리죠. 여러분,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 수권,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특별 수권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요, 우리가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처음 들으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 알겠죠? 사기 당해서. 그래서 아버지가요, 속병 걸려가지고요,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요, 그 아들이 상속을 받아서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별승계인. 이 특별승계인은요, 그것은 양수인이에요. 양수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갑이요, 을한테 사기를 당해서,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해서 이 자기 집을요, 을한테 전세를 줬어. 전세를.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속병 나서 죽었어. 아니. 죽기 전에 이 사람이요? 살았어. 죄송해요. 죽으면 상속이니까요. 살았어. 그럼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 친구잖아요. 친구니까요. 취소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집을 그냥 값싸게 그냥 팔아버렸어. 다른 사람한테. 그 집을 산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갑이요. 자기한테 집 판 사람, 갑이요. 사기를 당했죠. 근데 이 사람이 취소를 안 했죠. 그러면 그 집을 산 사람,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특정 승계이다. 이렇게. 특정 승계인, 이렇게 얘기.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취소권자. 자, 취소권자가 누구누구다?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의 임의 대리인.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다? 포괄 승계인. 그 다음에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는 뭐다? 집을 산 사람, 매수인 또는 양수인. 포괄 승계인은요, 상속인. 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특히 그럼요, 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원칙적으로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원칙적으로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 누구다? 눈 없어요? 여기 있네. 원래 취소 못한다고 돼 있네.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의 대리인은 원래 취소를 못해. 취소를 하려면 특별 숙권을 받아야 돼. 왜요? 지금 취소권은 뭐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대리는 법률행위만 대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대리를 줄 수 있어, 취소를. 알겠죠? 그래서 원칙은 취소권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시험 나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를 얘기한다? 누구를 얘기해? 임의 대리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잖아요. 미성년자가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으면 미성년자가 취소권자라고 되어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독자적으로 취소를 해. 취소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취소권자예요. 독자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취소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취소할 것인가? 상대방.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야 돼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차고, 사기, 강박. 차고하고 사기하고 강박의 경우가 있고, 하나는요, 제한 능력자의 경우가 있고. 자, 그럼 차고, 사기, 강박이죠? 갑이요, 차고를 했어. 차고를 했어. 그러면 차고를 한 사람이 취소를 해. 이걸 취소권자라고 해. 차고를 했으니까 차고한 사람하고 계약한 사람을 이 사람은 상대방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2월 1일 계약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다시 이것을 잽싸게요, 3월 1일 병한테 팔아먹었어. 병을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 갑이 지금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취소하는 거? 누구한테? 취소를. 이게 중요하죠. 여기요, 나는 을하고 계약했는데 을이 또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취소하는가? 이 말이죠. 항상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내가 착오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하고, 내가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 그것을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래. 항상 취소는 을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 이미 병한테 넘겼죠. 그러면 이 병은 을이요, 갑이요, 착오를 해가지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 병이 알고 있느냐, 악이? 모르고 있느냐, 선이? 알겠죠? 알고 을한테 샀느냐, 모르고 샀느냐? 알면서 샀다, 악이죠, 악이? 악이는 보호가 안 돼.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산 경우만 보호가 돼. 선인 경우만. 알겠죠? 이것을 뭐죠? 악인은 안 되고 선인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상대적이죠. 여기는요, 갑이죠. 갑이고 을이죠. 여기 이 갑이요, 제한능력자. 이건 취소권자죠? 취소권자, 이렇게요. 취소권자고, 이 을이요, 상대방이죠? 상대방, 이렇게. 그런데 여기 2월 1일 계약을 했죠? 여기가 병이죠? 3월 1일 병한테 이렇게 했죠?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하죠? 제3자 이렇게. 지금 여기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미성년자일 때 을하고 계약했죠. 그럼 항상 내가 미성년자일 때 계약한 사람한테 취소를 해. 항상 취소는. 그걸 직접 상당이라고 해요. 자기는 병하고 계약한 적은 없잖아요. 왜 그러죠? 왜 항상 을한테만 취소를 해야 되죠? 저기 한번 봐봐. 취소는 뭐를 취소한다? 모든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죠.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이 계약을 했지 갑하고 병하고는 계약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야 돼. 알겠죠? 갑이 미성년자로서 을하고 계약했죠. 그러니까 을한테만 취소를 해요. 병한테는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선 이해됐나요? 그래서요, 갑이 을한테 취소하고요, 병한테는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병은요? 병은 이 을이요, 미성년자인 갑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안다, 악이. 모른다, 선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이 사람은 보호 안 돼요. 무조건 보호 안 돼. 이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미성년자를 우리나라 법은 완전하게 보호를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다른 그 어떤 것을 희생을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를 무조건 보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한 능력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 관계가 연결된 사람들은 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이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이런 봐봐. 2월 1일 계약했다가 3월 1일 병한테 팔았다가, 그 다음에 취소는 갑이요, 5월 1일 날 취소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서로가 서로한테 주고받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것은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니까 다 돌려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2월 1일 계약했다가 여기요 5월 1일 날 취소했단 말이죠. 취소. 그럼 여기서 서로가 주고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주고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 보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했잖아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했으면 이 갑은요, 자기가요, 미성년자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요, 미성년자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을하고 계약을 해서 처분해도 미성년자니까 그걸 취소하면 된다. 이것도 알아. 알면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도 갑은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것은 이 미성년자는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 선이 악의를 따지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반환해. 현존이 뭐냐? 생활비로 쓴 것. 생활비로 쓴 것, 교육비로 쓴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증금으로 낸 것, 이런 것들. 예금을 해놓은 것, 이런 것들. 그런데 친구한테 빌려준 돈은요, 친구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면 현존이익이에요. 받을 수 없는 돈이면 현존이익이 아니죠. 현존이란 것은 현재 존재한다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아니다, 뭐는 아니다, 아닌 것, 뭐가 있다? 술 마셨다, 낭비했다, 도박했다. 이런 것들은요, 현존이 아니기 때문에 봐. 갑이 자기 집이 1억짜리예요. 내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요. 1억 받아왔죠? 등기해주고. 그래가지고 1억을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요. 놀러 다닐 때 다 썼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100원 남았어, 100원. 100원 남았죠? 현재 존재하는 게 얼마죠? 100원이죠? 그러면 갑원들한테 100원 주고 등기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면 패가 망신이에요. 요즘 애들은 건너는 애들 많아.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민증을 확인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반드시 이랬어요.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면 끝나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봐봐. 이건 일반이죠. 일반인 차고 사기 강박이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선이이냐 악이이냐, 차고인 것을 알았냐 몰랐냐 이 말이죠. 모르고 계약했다? 그러면 모르겠으면 취소하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 내가 이 사람이 착각했다는 것을 알면서 을이 계약했다. 을이? 그러면 악이죠? 악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1억 원 받았지. 1억 원 이익에다가 1억 원에 대한 이자, 돈 받을 때부터 이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까지 다 토해내야 돼. 이것을 뭐란다? 손해 전부를 토해낸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한 능력자로서 취소했을 때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해. 그런데 봐봐, 재밌는 말은 얘가요, 미성년자예요. 갑이 착오를 했어요. 착오를 이유로 지금 취소가 됐죠? 그럼 얘는 아무리 미성년자여도 현존이익을 반환을 못해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현존이익을 반환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만. 알겠죠? 내가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취소했을 때, 그때만 현존 얘기다. 아무리 미성년자여도 자기는 취소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착오를 했다고 해서 취소하잖아요. 착오. 그럼 미성년자로서 취소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요. 취소권이죠. 취소권의 행사기간이죠. 자, 지금 내가 잠깐 설명을 해. 잠깐. 중요한 거. 청구권이 있어. 무슨 청구권.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알죠? 말소 청구권. 청구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 다 설명을 해.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청구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 청구한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의 액션이 있어야 돼. 알겠죠? 상대방이 뭘 해야 돼? 행동으로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요, 갑이 나한테 돈 빌려줬죠? 그럼 내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야, 너 빨리 대여금이라고 해. 돈 빌려준 거. 대여금, 나한테 빨리 돈 갚어. 반환 청구. 그 돈 내가 빌려준 거 돌려줘. 반환 청구. 그렇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딱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들어와요? 상대방이 돈을 입금을 시켜줘야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구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냐?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하는, 일방적으로. 혹시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무슨 통행이 나오죠? 일방 통행 나오죠? 똑같아. 일방 통행이 바로 형성권이에요.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어? 동의 필요 없이 의사를 표시하면은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법률 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소멸해버려.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 없이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취소한다 그러면 내가 봐. 갑이 나한테 사기쳤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사기 당했는데 내가 취소하려고 해. 사기 당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기친 사람한테 너 나한테 사기쳤으니 나 취소하고 싶은데 허락해 줄래?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청구권이면 물어봐야죠. 그러면 하라가겠어? 하지 말아가겠어?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면 나 취소해 못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형성권은 상대방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 나 너한테 사기당했어. 그러니까 이 계약은 없는 걸로 하자. 나 취소할래.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 안 된다고 길게 날뛰죠? 날뛰어도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냥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권. 그럼 집안에서 보면요. 집안에서 보면 좀 괜찮은 집안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부부가 서로 만나서 앉아가지고요. 합의를 하죠, 합의. 그럼 보면 집에서 보면은 자녀들하고 부모가 다 앉아가지고 밥상머리에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빠 이런 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죠. 그건 그 집안은 청구권이죠. 그런데요, 아주 가부장적인 집이 있어 없어? 있죠. 그냥 남편이 한번 얘기하면 끝이야. 토 닿으면은 뭐가 날아가? 요즘 잿더리가 없나? 아무튼 그런 날아가죠. 그건 뭐예요? 그것은 형성권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너네 집안은 우리 아버지는 고집불통이야.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너네 집안은 어떤 집안이니? 우리 집안은 형성권에 가까운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알겠죠? 그렇지 않는 집안은 뭐예요? 청구권은 서로가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협조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이행해주는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다? 그것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인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형성권, 청구권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잖아. 청구권. 이렇게 D가 청구권에만 딱 일단 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청구권의 경우는 뭐냐면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우리가 소멸시효, 등기 청구를 100년, 1000년 행사할 수 있나요? 그것은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그것을 봐봐. 시간이 먼저 시간이죠.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면 권리가 소멸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걸 소멸시효라고 해요. 취득시효는요. 취득. 일정한 시간이 흘리면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고, 소멸시효는요.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볼까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이 강사료 채권은 1년이에요. 1년 지나면 못 받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예인들 1년이에요. 연예인들. 알겠죠? 1년 지나면 못 받아요. 그 다음에 3년.
우리 자동차 수리하죠. 자동차 수리. 이런 수리비 채권은 3년짜리예요. 의사, 이런 이제 약사 다 3년짜리예요. 그다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술집 다 1년짜리예요. 1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마시고 싶어요? 룸사롱 가서 마시면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도망가 구멍을 찾아놓고 마셔야죠. 그러니까 도망가죠? 몇 년 도망 다녀야 돼요? 1년 도망 다녀야 돼요. 알겠죠? 365일 날 잡히죠? 죽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64일 날 잡히면 알겠죠? 근데 365일을 꼭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이죠. 이러면요, 조세채권, 조세. 정부로부터 온 조세채권 몇 년? 5년이에요. 상인들 간의 거래 몇 년이요? 5년이에요. 5년.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라고 하고, 이 소멸시효가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은 누가 한다? 그것은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요, 형성권은 뭐라는? 형성권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헷갈리니까요. 취소권, 단독행위 있죠?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이런 것들이 있죠.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를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특히 그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이 형성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제척 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는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 제척 기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권은요 3년 또는요 10년의 기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하고 똑같죠. 취소 소멸되니까. 그런데 청구권에 관한 시간의 흐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소멸시효. 형성권에 관한 시간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특히 이 제척기간은 누가요? 법관이 직권으로 직접 조사를 해요. 법관이. 알겠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소멸시효는 당사자들이 입증해야 돼. 당사자들이. 알겠죠? 야, 언제가 돈 갚을 날짜야 했는데 너가 그때부터 아무 말 안 했으니 나는 돈을 갚을 수 없다.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 제척 기간인지 지났지 않느냐 하는 것은 법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청구권이란 말하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청구권은 뭐하고 연결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누가 증명한다? 당사자. 그러면 형성권은 누가 제척기간. 누가? 법관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단독행위니까. 그러니까 형성권이니까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몇 년이다? 3년, 10년이에요. 어떻게 되냐 봐. 자요, 갑이요, 을한테요, 2000년 1월 1일 날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에요. 그러면 2010년 1월 1일까지 10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요. 됐죠? 내가요, 을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2002년에 알았어요. 2002년에. 그러면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 안에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취소는 언제 하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몇 년? 10년.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그래서 10년, 3년은 제척기간이다, 소멸시효다? 제척기간이다. 왜요? 이것은 뭐니까? 형성권이니까 이렇게. 그럼요, 여기 봐요. 2010년이 빨라요? 2005년이 빨라요? 2005년이 빠르죠? 그러면 2005년까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2005년이 지나면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런 봐봐요. 만약 이 사람이 언제 알았냐? 2009년 1월 1일 날 알 수 있지. 2009년 1월 1일. 그러면 이때부터 3년 언제죠? 2012년 1월 1일이잖아요. 3년이니까. 그러면 2012년 1월 1일하고 2010년하고 어디가 더 빨라요? 2010년이 더 빠르죠? 그러면 2010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3년이 무조건 빠르다 그러면 큰일 나. 안 날부터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10년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죠. 그건 따지지 말고 일단 언제까지 취소를 한다. 어디까지? 빨리 끝나. 3년하고 10년 둘 중에 하나가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취소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좀 어렵다기보다는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별것도 아니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여기 봐봐.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령, 차고, 사기, 강박이죠? 알겠죠? 이런 사람들의 법정 대리 뭐 이런 게 있죠. 이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예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예요. 그럼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봐봐요. 자, 말을 봐봐. 말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추인. 그냥 읽어봐요. 취소할 수 있는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취소했어, 안 했어? 여러분, 지금 나는 법을 묻는 거 아니잖아요. 국어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알겠죠? 모르겠으면 여러분 광화문 한번 갔다 와. 세종대왕 계시니까. 취소할 수 있는, 아직 취소하지 않았죠. 그럼 취소하지 않으면 지금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고 그랬죠.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유효다. 왜 유동적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데 취소할지 안 할지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유동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말로 해, 말로. 의사표시. 여기 뭐란다? 여기 추인하면 뭐가 된다? 아까 했었죠? 확정적으로 뭐가 돼? 유효. 여러분요, 우리가 무권대리에서 한번 공부했었는데, 무권대리에서 추인권, 추인거절권, 철회권 했잖아요. 확정적 유효가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없다? 그래서 이건 봐봐요.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돼서 유효가 돼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다, 이런 말을 써.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다시 추인은 뭐라고? 취소권의 포기다.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요, 여기요. 자, 여기 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먼저 뭐라냐면, 추인을 하려면 어떻게 추인하려면 취소를 못할 때 추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알겠죠? 그럼 취소의 원인이 뭐예요? 취소의 원인이 뭐예요? 제한능력자. 또 누가 있죠? 차고, 사기, 강박이잖아요. 이 제한능력자가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능력자가 뭐가 돼야 돼요? 능력자가 돼야죠. 미성년자가 뭐가 돼야 돼요? 성년이 돼야 돼요, 성년이. 자, 두 번째는요. 여전히 얘가요, 17살이다. 그럼 누가 있죠? 그래서 17살짜리한테 누가 있어? 법정 대리인 있죠, 법정 대리인. 그럼 법정 대리인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차고나 사기나 강박당한 사실을 뭐한 후에? 알고 난 후에. 내가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 알고 난 후에.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봐봐. 이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돼? 의사표시. 이런 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죠. 이러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모르고 했을 때 꼭 화근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얘기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은 싸움밖에 더 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그래서요, 여기 봐봐. 여기 의사표시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알고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두 번째,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고서? 알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서. 세 번째, 뭐를 한다? 의사를 표시해. 어떤 의사를 표시한다? 추인한다고 말로 해야 돼. 이것을 의사 표시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요, 미성년자가 17살 때 계약을 했어.
그러고 나서 얘가요, 능력자가 됐어. 20살이 돼서 20살. 20살이죠? 그러면 성년이 된 날부터 몇 년 안에 취소할 수 있죠? 3년 안에 취소할 수 있죠? 19살이 성년이잖아요. 지금 내가 20살이라고 그랬죠? 그래, 얼마밖에 안 지났어? 1년. 앞으로 몇 년 남았어? 2년. 2년 안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되고 나서 2년 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 취소를 하든지 추인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요, 얘가요, 취소할 수 있어. 내가 17살 때 계약했어. 이 말이죠? 그것을 알아.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하면 돼? 취소하면 되죠. 취소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내가 비록 17살 때 계약했는데, 그때는 내가 손해본 것처럼 됐는데, 지금 옆에가 쓰레기 매립장이 생겨가지고, 그때보다 땅값이 반절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손해보고 계약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요? 이익이죠. 그러면 내가 취소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그냥 놔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다? 내가 추인한다, 추인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나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나 취소 안 할래, 이 말이죠? 나 그냥 17살 때 계약했는데, 나 취소 안 할래,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뭐하고 다르죠?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다르죠. 우리가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유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요. 그런데요, 취소할 수 있는 무권 대리는 무효죠.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처음부터 유효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취소할 수 있는, 아직 취소 안 했죠. 취소가 아니니까 원래 유효였던 것을. 근데 이 유효는 불안한 유효죠. 나중에 취소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 유효잖아요. 불안한. 원래부터 유효였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확실하게 유효로 만들어버려. 확실하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면 법률 용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하는 것은 좋으신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이 질문하는 그 용어가 한 번 설명으로 끝나면 좋은 것인데, 추인 같은 경우는 한 번 설명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알겠죠? 왜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의 의미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하고, 우리 방금 배웠죠. 무슨 추인을 배웠죠? 무효 행위의 추인을 배웠죠. 이 추인의 의미가 각각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처음부터 유효가 되죠.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무효 행위의 추인은 언제부터다? 그때부터.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 안 나나요? 지금부터 유효하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원래 유효였던 것을, 근데 그 유효가 불안정했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 유효였던 것을 확실한 유효로 만드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러니까요, 의미들이 약간씩 어때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약간씩을요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26페이지. 법률행위 취소라고 되어 있죠? 1번 일단 유효하게 성립, 딱 하면 주고, 일단 유효요. 일단 유효. 법률의 교력을 줄고 성립상의 하자. 그럼 성립상의 하자 그다 써 뭐냐? 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 이 말이죠. 그 말이 계약 체결할 때 미성년자였다 이 말이죠. 그걸 성립상의 하자라고 해요.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였어. 알겠죠?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그것을 뭐한다? 소멸이라는 것은 무효죠, 무효. 소급이란 말은 뭐죠? 처음부터 무효로 만든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방금 뭐라고 그랬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형성권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2번 봐봐, 동그라미 2번. 2번은요, 첫 번째 맨 끝에 제한 능력자 줄과.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착오, 딱 이것만 민법에서 취소다. 그 다음에 구별 개념 놔두고 당사자, 취소권자를 뭐다? 취소권자 밑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아까 우리 대리인은 종류가 몇 가지죠?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있다겠죠? 그런데 원래 임의 대리인은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승계인은 써봐. 포괄점 찍고 특정 이렇게. 승계인에다가 승계인에다가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렇게. 아시겠죠? 상대방은 누구다 했어? 우리가 취소할 때 상대방은 착오를 한 사람하고 계약한 사람만, 제한 능력자고 계약한 사람만 상대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 봐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될 때 취소는 그 다음에 줄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거기만 줄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거기 상대방 앞에다 써. 직접 자기하고 직접 계약한 사람, 직접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취소 효과, 그 다음 장 봐요. 취소 효과를 말하죠. 언제부터 무효다? 소급적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소급적으로 무효이다. 그럼 우리 여러분요, 두 번째 저 끝에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딱 거기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재밌는 말이죠. 착오 사기 강박 박스 해봐. 바로 옆에 착오 사기 강박. 아까 우리 착오 사기 강박은 뭐라고 했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뭐다? 맨 끝에 상대적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가운데요, 제한 능력자 박스. 제한 능력자. 여러분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어느 누구도, 이 지구상 어느 누구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 한다? 절대적 줄고. 그 다음에 줄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거기까지 줄고 대항에다가 동그라미 보호 X.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는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죠. 선의의 수익자 박스에 원래 이러면 선의의 수익자는 뭐만 한다?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악의의 수익자 박스에 악의는 어떻게 한다? 이익, 두 번째 줄 이익, 바로 옆에 이자, 가운데 손해, 이익하고 이자하고 손해까지, 이것을 손해 전부라고 해요. 손해 전부. 그런데 여러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뭐를 따지지 않아?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뭐만 반환한다? 현, 전, 이익만 반환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럼요, 제한 능력자 박스하고 바로 옆에 선의, 악의, 불문 줄 긋고, 그 다음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줄 긋고. 알겠죠? 이건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여러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죠. 추인 동그라미. 이런 우리 추인은 뭐라고 그래서 추인은? 써 거기다 이퀄 확정적 유효라고 써봐. 확정적 유효. 이런 확정이란 말이 뭐라고 그래서 확정? 더 이상 밖에 안 바뀌어. 확정이란 말은 더 이상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제는 확정 유효로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자, 써 줄거. 맨 끝에 취소권의 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거기 한번 봐봐. 취소권은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 줄고, 추인할 수 있는 날 써. 거기다가 능력자가 된 날. 능력자,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 이 말이죠. 능력자가 된 날.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이면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 법률행위가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체결한 날,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여러분, 둘 중에 긴 쪽이다, 짧은 쪽이다? 짧은 쪽. 먼저 끝날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기간은 소멸시효다,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왜 제척기간이다? 취소권은 뭐니까? 형성권이니까. 우리가 청구권은 뭐다?
소멸시효. 형성권은 뭐다? 제척기간. 이렇게. 그래서 취소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죠. 형성권이단 말이죠. 그래서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법률행위 부관인데요. 그럼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